자, 파트가 바뀌었죠. 자, 요번에 배워볼 파트는 자,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원이라 하는 건의 정의가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 자, 요게 자, 원의 정의가 됩니다. 뭐라고요? 한 정점이 뭐냐 하면은 고정되어 있는 점을 정점이라 그래요. 자, 얘와 좀 많이 좀 대비되는 자, 점으로는 동점이 있어요. 자, 동점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 바로 원의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구체적으로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X축, 자, 여기가 Y축 원점이라고 볼게요. 자, 한 정점을 제가 뭐라고 한번 잡아볼게. 한 정점의 좌표를 A, B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거리, 여기서 요 거리를 R이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요 정점에서 자, 같은 거리, R 떨어진 요 점, 그리고 자,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같은 거리가 지금 R로 잡은 거예요. 자, 요 점. 그 다음에 요 길이도 R이 되겠죠. 자, 무수히 많이 생기죠. 같은 거리, 요 점도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될 거예요.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요 점들이 있죠. 자, 요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얘네들을 쭉 무수히 많은데 이 점들을 쭉 찍어 넣어서 보니까 선이 되죠.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얘가 뭐가 되더라? 얘가 원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예쁘게 그려볼게. 원을 자, 좀 예쁘게 그릴게요. 자, 요 정점을 제가 A, B라고 잡고요. 자, 여기에서 자, 요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둘게요. 그래서 요 떨어진 거리, 자, 요 거리. 자, 요 떨어진 거리들이 같은 점들의 좌표의 방정식. 자, 얘가 바로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자체의 방정식을 구해주면은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체의 방정식의 점을 누구로 잡으라? x, y라고 잡아주라 그랬죠. 제가 자체의 방정식 앞쪽에 할 때도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러면 얘와 자, 이게 원의 중심이죠. a, b가 결국은 요 사이가 거리가 r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자, 원의 방정식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걔가 바로 원의 자체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a, b, 요 점의 좌표가 x, y니까 자, a, b와 자, x, y 사이의 거리가 r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루트 x 차의 제곱, x-a의 제곱 플러스 y 차의 제곱, y-b의 제곱이 자,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를 지금 r이라고 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루트하고 제곱하고 안녕이 되고요. 남는 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자, 원의 방정식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될 원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뭐라고요? 자, 원의 방식 빼고요. 그냥 표준형. 요런 형태를 뭐라고요? 표준형이라 그럽니다. 요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자, 표준형에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 얼마였어요? A, B였죠. 자, 원의 중심이 A, B였습니다. 반지름은 얼마였어요? R이었죠. 예, 반지름은 R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매번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고 이거는 유도를 한 거잖아. 원방정식 유도. 앞으로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총사 얘네들이 원에서는 정말 중요한 점들이거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구하자.
그러면 앞으로는 원의 중심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얘의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가 얼마예요? a죠. 그게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돼요. 그 다음에 얘의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y 값은 얼마 나와요? b가 나오죠.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옵니다. 여기는 반지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반지름의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자리예요. 제곱.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반지름의 제곱자리입니다. 여기는. 오케이. 자, 그래서 반지름은 여기다가 루트를 세운 게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r제곱에다 루트를 세워주면은 반지름 r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두 개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총사를 구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의 중심은 어떻게 나옵니까? 2, 마이너스 3 되겠죠?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2, 얘가 제로가 되는 y 값 마이너스 3. 이게 원의 중심. 완전 쉽죠? 자, 반지름은요.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할게요. 반지름은요. 9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r 제곱짜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를 세운 게 반지름이 돼요. 9에다 루트를 세워주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됩니다. 자, 얘를 보고 요렇게 해석을 해서 이 총사를 구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제 하나 더 갈게요. 예제 하나 더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중자가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었죠.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은 0이 되겠죠. 자,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y 값도 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자, 반지름은 얼마 나옵니까? 4라 그러시면 안 되고 2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r제곱짜리입니다. 조심. 얘가 r제곱짜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를 세워주면 그게 바로 반지름이 된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여기 이해되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2차 함수 배울 때 y꼴 만약 예를 들어서 2의 x-2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 얼마 나옵니까? 자,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2죠. 자, 얘는 복사라 그랬죠? 자, 꼭지점의 좌표 2,4 나와요. 그럼 얘를 우리가 가만 놔뒀습니까? 아니죠. 가만 안 놔뒀다고요. 얘를 어떻게 했어요? 전개를 시켜버리죠. 전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전개를 해주면은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4, 12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전개를 해버렸죠. 그럼 이제 꼭지점이 안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요걸 갖다가 2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얘기 부릅니까? 얘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얘는 2차 함수의 무슨 형? 얘가 전개를 해보는 얘를 일반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꿀 때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도 구해도 되지만 공식을 외웠죠. 자,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a가 2죠.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개 플러스로 만들고 얘가 4니까 약분해서 2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 대응되는 y값이 꼭지점의 y좌표 뜬 거죠. 자, 2 집어넣어주면요 8,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0이니까 4가 나와서 동일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를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도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 안 보이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이는 게 표준형, 꼭지점의 좌표가 안 보이는 걸 요런 거를 일반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보이는 이런 형태를 무슨 형? 표준형. 얘를 전개시켜버리는 걸 갖다가 무슨 형?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프의 패턴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해보면은. 자, 조금만 더 내려갈게요. 자, 요까지. 그럼 얘를 뭐 할 거냐 하면은 얘를 전개시켜 버릴 거야. 그걸 갖다 사람들은 뭐다? 표준형을 일반형이 되는 거죠.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전개를 시켜 버릴게요. 아래쪽으로 와서. 자, 요쪽에서 전개를 시켜주면은 x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먼저 할게요. y제곱.
2ab 해줄게요. 마이너스 2ax. 자, 2ab 해줄게요. 마이너스 2b y. 맞죠? 마이너스 2by. 자, 이거 제곱해 주니까요. a제곱. 자, 이거 전개해 주니까 b제곱. 자, r제곱 우변, 좌변으로 이항시켜주면은 마이너스 r제곱이 될 겁니다. 요게 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항시키고 이 자리에 0 됐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줬어요. 자, 얘를 a라고 둔 거예요. 얘를 b라고 두고요. 이 전체를 c라고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를 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얘를 일반형으로 여러분들이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걸 일반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를 라지 A라고 보고 얘를 라지 B라고 보고 얘를 라지 C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이런 형태 그죠? 예. 아닙니다. 자, 요까지 되시겠죠? 2차 함수일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 반지름 구하셔도 되는데 그게 어떻다? 귀찮다. 2차 함수도 어떻게 했어요? 그게 귀찮아서 뭘 했어요? 지웠구나. 그게 귀찮아서 공식을 외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우리가 공식으로 기억할 겁니다. 자, 요 식에서 이거 같은 식이죠? 얘와 얘는 같은 식이에요. 전개만 했을 뿐이지. 요게 아니다, 그죠? 얘가 같은 식이죠. 자, 얘가 같은 식이죠. 얘와 얘는 지금 전개만 했을 뿐이니까 같은 식이죠. 그럼 얘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요. 자, 얘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도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같은 식이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기억하자는 겁니다.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 나오잖아요. 그죠?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 나왔죠? 그럼 x의 개수 한번 보세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a가 지금 a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 마이너스 2a가 a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2로 나눠보세요. 즉 2분의 1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a가 되죠? 부호 바꿔보세요. 얘의 부호를 바꿔주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형상에서 원의 중심의 x좌표는 어떻게 하자? x의 개수를 반에서 부호 바꾸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반형상에서 원의 중심의 y좌표는 이 y의 개수 보이시죠? 얘가 b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한다는 얘기는 반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고 부호를 바꿔보세요. b가 되겠죠. 그게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 일단. 표준 영상에서는 그냥 자, 원의 중심이 바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 얘가 제로가 되는 y 값이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됐던 거거든. 여기는 r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세운 게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이제 일반 영상에서 원의 중심 어떻게 하자? x의 개수를 반에서 부호 바꾼 게 원의 중심의 x좌표. y 개수를 반에서 부호를 바꿨는 게 원의 중심의 y좌표라고 우리가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쌤,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반지름. 자, 반지름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반지름은 자, 얘를 일단은 c라고 둘게요. 얘를 c라고 두시면은 바랄.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c가 되는 거거든. 자, 얘를 반대로 이항시키고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 보세요. 그럼 플러스 r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요게 바로 r의 제곱입니다. r의 제곱을 앞으로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원의 중심에 x좌표, y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요게 상수항이죠. 요 상수항을 빼주면은 r이 아니고 r의 제곱이 나와요. r의 제곱이. 쌤, 더 복잡한데요? 아니, 익숙해지면은 엄청 편해집니다. 진짜 익숙해지면은 완전 제곱꼴이 완전 귀찮아질 정도로 엄청 편해져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문제, 예제 문제 그대로 가볼게. 금방 외울 수 있다. 자, 요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요거 먼저 전개할게. y제곱 2ab 해주면은 마이너스 4x 2ab 해주면은 플러스 6y. 자, 얘 제곱해주니까 4가 되고요. 얘 제곱해주니까 9가 되고요. 자, 9 넘어가 주니까요. 마이너스 9 이꼴 제로. 자, 그러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안녕이 되죠. 그럼 얘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원의 중심이 이게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같은 식이죠. 전개만 했을 뿐이니까요. 자, 얘를 무슨 형? 표준형. 얘를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완전 지역꼴로 만들지 말자는 얘기죠. 자, x의 개수 반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부호 바꿔보세요. 2. 자, y 개수 6이죠. 반해보세요. 3. 부호 바꿔보세요. 마이너스 3. 똑같잖아요. 알겠죠? 쌤, R은 어떻게 구합니까? R제곱은요. 자, 이거 제곱 원의 중심을 이제 구해줬을 거 아니에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요. 4. 얘 제곱해주니까 9가 되죠? 거기다 뺍니다. 상수항 4를 빼는 거예요. 4를 빼주면은 얘는 안녕이 되고 R제곱은 9가 되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반지름은 양수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R의 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와 동일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쌤, 반지름이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까? 네, 음수는 못 나와요. 음수가 못 나와. 그러니까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뒀을 때 R이 양수일 때요, 우리는 이 원을 실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R이 0이 되면요, 얘를 점원이라고 불러요. 점으로 나타나거든요, 원이. 그리고 R이 0보다 작으면요, 얘는 허원이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R의 값에 따라서 얘네들 다 배웠어요. 아주 오래된 사람이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R이 0보다 크면은 무슨 원? 우리가 실원. 그러니까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실원만 달아요. 점원하고 허원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은 나중에 얘가 실원이 되도록 하는 R의 값을 범위를 구하시오. R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에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쉽도록 제가 요거를 같이 설명합니다. 다시 우리는 무슨 과정만 다룬다고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실원만 다뤄요. R이 0보다 큰 것만 다루고 점원이나 허원은 반지름이 음수가 되거나 반지름이 0이 되는 점원이나 허원은 교육 과정에서 삭제가 돼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삭제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지름은 자 무조건 양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마이너스 3 해놓고 허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긴 맞는 말인데 더 이상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으니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일반형에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표준형에서는 바로 보면 보이죠. 하지만 일반형에서는요, 어떻게 굳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지 말고 어떻게 하자? x에게서 반에서 부호 바꾸고 y에게서 y 개수를 반에서 부호 바꿔주면 그게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구해졌다면은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상수항을 빼주면은 그게 r이다? No, r 제곱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 끝나갑니다. 하나만 더 예제를 보고 자 문제를 풀게요. 자, 그러면은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일반형. 자, 플러스 4x 마이너스, 자, 좀 예제를 좀 쉽게 갈게요. 자, 8i 마이너스 3, 요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다고 봅시다. 쌤, 그러면 원의 중심은요, 자, 얘 반에서, x의 개수 반에서 부호 바꾸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자, y 개수를 반에서 부호 바꾸라 그랬으니까 얘 반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부호를 바꾸니까 4가 되네요. 쌤,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4이네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네? 쌤, 틀렸다고요? 네,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은 얘를 왜 완전제곱을 만들 때 x제곱의 개수 1로 보고 만든 거거든. 그리고 공식을 외운 것도 우리가 x제곱의 개수 1로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의 개수 1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1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들 2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5 이꼴 0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x제곱의 개수 1인 거 확인하시고 이거 원의 중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2x제곱 쌤 y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원이 아닙니다. 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 문제에서 이런 건 나오지는 않아요. 무조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같게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원이 아니에요.
예, 같게 줘야지 이게 원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x제곱 y 개수의 제곱이 1인 거 확인하셨죠? 그런 다음에 반에서 부호 바꿔주시면 돼요. x의 개수 반해주니까 1,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 자, y 개수가 마이너스 4죠. 반해주니까 마이너스 2, 부호 바꿔주니까 2가 되겠죠. 이게 원의 중심의 좌표다라는 얘기예요. x제곱 y제곱의 개수 1로 만들어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r을 구한다? No, r제곱을 구할 거예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각각 제곱해서 더해줄 거예요. 문제를 제가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서 그래요. 허운 나올 것 같아서 F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점은 나올 것 같아서. 자,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 각각 제곱해서 더합니다. 이거 제곱해주니까 1, 이거 제곱해주니까 4, 더해주니까 5가 되겠죠? 그러다가 어머나 계리 바꿨다. 자, 거기다가 상수항 빼라 그랬어요. 상수항에 마이너스 5를 빼주면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r제곱은 10이 되고요. 그러면 r은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되겠죠. 그래야지 루트 10을 내야지 10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무슨 형? 표준형. 표준형에서 원의 중심. 자,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 4,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y 값 1이 되겠죠. 자,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25 그러면 안 돼. 여기다가 루트 5를 세웠는 반지름은 5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1093번의 정답이 되겠죠. 자, 94번입니다. 자, 요것도 원의 중심의 좌표는요. 자,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x의 값 0이죠. 자, 제곱 밑에 값이 0이 되는 y 값 3이죠. 자, 반지름은요. 9라 그러지 마시고요. 3이다. 자, 요렇게 처리하시면 자, 우리가 1094번의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쉽지.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하자? 이거 일반형이죠. x의 개수를 반에서 부호 바꿔주면요. 아니, 이거 굳이 쓰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0y 플러스 0 이꼴 제로. 뭐 이랬으면 됩니까? 굳이? 그죠? 그러면 얘 반에서 부호 바꿔. 같은 식 맞죠? 반에서 부호 바꿔주면요. 2가 되고요. 자, y가 없잖아. 그럼 0이잖아. 걔 반에도 0이죠. 그걸 2로 나눠도 0이에요.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y 개수가 없으면은 원의 중심의 y좌표는 0이 됩니다. 똑같이 x가 없으면요. 1차식 x가 없으면은 원의 중심의 x좌표는 0이 되는 것 같고요. 됐죠? 그러면은 r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r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요. 예, 제곱해서 더해주면 4가 되겠죠. 상수항을 빼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죠. 빼기 0입니다. 자, 그래서 r의 값은 얼마다? 2가 되는 거죠. 자, 원의 중심의 좌표는 자 2,0이 되고 반지름은 2로 마무리하시면 자 9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 이제 좀 빨라지셨습니까? 자, 얘 반에서 부호 바꿔주니까 1, 얘 반에서 부호 바꿔주니까 3 되죠? 자, r제곱입니다. r이 아니고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요. 10이 되겠죠? 거다가 상수항을 빼요. 그러면 r제곱은 4가 되니까 r은 2가 돼야 되겠죠? 예, 음수 안 된다 그랬죠? 자, 요렇게 하시면은 1096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원의 중심. 자, 역으로 만드는 건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중심의 좌표 x좌표 2고요. y좌표 2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는 2,2가 되고 자, 반지름은요. 자, 요게 반지름입니까?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와 같으니까 1이 되겠죠. 자,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자, 1 이렇게 쓰시면은 97번의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죠? 얘가 제로가 되는 x가 b, 얘가 제로 되는 y가 b. 그죠?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의 제곱자리인데 어차피 뭐 1제곱해도 1이니까요. 그죠? 아니면 여기다 루트 세운 게 반지름인데 어차피 1이니까. 그치?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자, 97번의 답이 되겠고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가 되고요. 자, 반지름은 요게 반지름이죠.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같죠. 요 길이가 2입니까? 요 2, 그죠? 자, r의 값은 2가 됩니다. 자, 원 방정식 작성해 볼게요.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이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요거는 r제곱짜리니까 여기다 루트 세운 게 반지름이니까 2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게 98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중심이 원점이래요.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반지름의 값이 3이다. 이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1에 가시면 되는 거죠. 조심하세요. 여기는 r제곱짜리라 그랬어요. 자,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괜찮죠? 안 어렵죠? 99번.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중심이 요점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5 이렇게 가시면은 111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죠? 1100번이네요. 1100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얘고요. 자, 요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을 줬으니까 대강의 원 방정식을 작성해 볼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제곱이죠.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원이 이 점을 뭐 한대요? 지난다. 와우. 지난다 뭐예요? 무조건 대입이라 그랬죠. xr에 마이너스 2제곱, y자리에 0대입. 그렇게 해서 r제곱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게 원의 방정식. 자, 요거 계산해주니까 1, 제곱해주니까 1 되죠. 자, 여기다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제곱해주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r제곱은 얼마가 돼요? 5가 된다는 얘기죠. 자, 얘를 r제곱자리에 5를 집어넣어주면은 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자, 얘가 바로 1101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1102번입니다. 중심이 요점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다. 자, 이거 자꾸 외우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안 외우더라도 빨리 해결이 돼요. 또 그래야지 이 원이 몇 사분면이 존재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보세요. 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외우지 마시고 꼭 그려서 하세요. 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이고요. x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얘가 x축에 얘가 원의 중심이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요렇게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요. 예. 됐죠? 오케이. 자,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반지름 얼마입니까? 요게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는 여기라고 같으니까 반지름 얼마예요? 3이죠. 이해되세요? 자, 반지름이 3이면서 원의 중심이 얘인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시면은 예,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1에 가시면 되죠. r의 제곱자리라고 누누이 강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외워요. 이걸 외우는데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 원 방정식을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까지 좋아. 근데 x축에 접한다고 얘기하니까 원의 자 x축에 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y좌표로 외워요. y좌표를 절대값을 세운 게 반지름이 되고요. 그 반지름을 이게 r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걔를 여기는 r제곱자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9가 된다는 얘기죠. x축에 접하면은 반지름이 자 원의 중심의 반지름은 y좌표에다 절대값을 세우는 게 반지름이 되고요. 얘가 만약에 y축에 접한다면은 y축에 접하잖아. 그럼 반대로 원의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이 된다고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외우셔도 되고요. 외우셔도 되고. 자, 이건 뭐 다 하고 나서 심심하면 그냥 외워보시던가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좀 그려서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다 하고 시간이 정 남으면은 그냥 외우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겁니다. 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제 y축에 접한데. 자, 아까 제가 마지막에 했던 그거대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외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자, 요게 봅시다. 4,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4,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요 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얘가 원의 중심이면서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자, 얘가 원의 중심이 되면서 y축에 접해야 돼.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봅시다. 자, 얘가 원의 중심이면서 자, y축에 접했다요. 그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얘가 반지름이 길인데 요 길이는 요 길이와 같죠? 요 길이가 4니까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4가 된다는 얘기예요. R의 값이 4란 얘기예요. 오케이? y축에 접했으니까 원의 중심에 x 앞에다가 절대값을 세운 게 반지름 뭐 그렇게 처리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것도 꼭 알아두시고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알겠죠? 자, 원의 중심이 A니까요. 자, 그러면은 원방정식 x-4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 r이 4니까요. 제곱이니까 16. 자, 얘가 1103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원의 중심이 요점이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자, 원을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x축, y축.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 있대. 그리고 요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오케이, 대강 좀 봅시다. 자, 원의 중심이 요쯤에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 나왔죠? 반지름의 길이 요 길이잖아요. 아니면 요 길이를 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정사각형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요 길이가 2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됩니다. 그죠? 그래, R 값이 2란 얘기니까 원방정식 작성할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r제곱 4.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104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05번 문제죠. 자, 요 문제 하기 전에 우리가 자, 요거 하나 먼저 보고 갈게. 뭐냐면은 자, 요거.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ax 플러스 자, by 플러스 c 이꼴 0. 자, x도 1차, y도 1차 직선이죠. 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이꼴 0. 자, 얘도 x도 1차, y도 1차니까 직선이에요. 자, 두 직선의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 얘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던 거죠. 요 c 프라임.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번에 할 게 뭐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x도 2차, y도 2차, 원이죠.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자,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 자, 얘도 원이잖아요. 두 원의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자, 원리는 똑같거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자, 플러스 k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꼴 0. 얘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 만약에 얘가 얘라고 보고요. 이 원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 나옵니까? 아니죠. 엄청 많이 나오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그려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못 그렸지만 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한 지나는 점을 줘요. 어떤 한 지남, 이 두 원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하나의 원으로 결정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이 한 개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원위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현이라고 부릅니다. 원위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현이라고 불러요.
현. 자, 이 현은 봐봐. 이 현은 자, 요 직선의 방정식 또는 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러 갈 건데 자, 얘는 여기다가 k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에서 k 값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사라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제곱 사라지죠. 자, 그래서 x도 1차 y도 1차가 남거든. 결국 걔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또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은 어떻게 작성이 된다? 자, 요렇게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라 하면은 k자리에 뭐 집어넣어주면 된다? k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05번입니다. 자, 두 원의 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자, 얘를 넘기세요. 일단은 얘를 넘겨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이꼴 제로가 됩니다. 그죠? 우변을 다 0으로 만들어 주라고 일단은. 그런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i 플러스 9 이꼴 제로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되는데 k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요. 얘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자,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얘의 부호만 다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플러스 6x 플러스 8i 자, 마이너스 9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얘는 안녕 안녕이 되고요. 자, 얘도 안녕 안녕이 되죠. 남는 거 적어주면은 자, 6x 플러스 8i 자, 했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3 이꼴 제로 얘가 바로 자, 1105번의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06번입니다. 자, 두 원의 자, 공통인 자, 현의 방정식을 구하죠. 공통현의 방정식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얘를 넘길게요.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 이꼴 제로고요. 자, 얘도 전개를 할게요. 자, 전개를 해주면은 x제곱 이거 먼저 전개할게요. 플러스 y제곱 자, 2ab 해주면은 마이너스 8x 2ab 해주면은 마이너스 4y 자, 얘 제곱해주면 16 얘 제곱해주니까 4 더해주면 20 넘어가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1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k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플러스 11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공통현의 방정식 또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같은 말입니다. 자, k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 자, k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의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플러스 8x 플러스 4y 마이너스 11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안녕. 자, 남는 게 8x 그 다음에 플러스 4y 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해주니까 마이너스 20 이꼴 제로가 나옵니다. 자, 얘를 4로 나눠줘 버릴게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 이꼴 제로가 1106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07번. 자, 두 원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k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제로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자, 교점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2,3 뭐 대강 아주 요점을 잡아볼까요? 2,3이라는 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 뭐 한 요 정도 볼게요. 자, 2,3을 자, 여기다 찍어 볼게요. 뭐 요래된 사항이죠, 지금. 예, 2,3이 여기 있다면은 두 원의 자, 교점을 지나면서 자, 요 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의 원으로 결정되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2,3을 지나는 원 방정식입니다. 그러면은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해서 k 갖고 한 다음에 k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예,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x자리에 2를 집어넣고 y자리에 3, x자리에 2, y자리에 3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도 2, 그죠? 여기도 3. 맞죠? 자, 예제곱 해주니까 4고요. 예제곱 해주니까 9입니다. 자, 그럼 더해주니까 13. 마이너스 12 플러스 k배. 자, 2제곱 해주니까 4, 3제곱 해주니까 9, 마이너스 2, 4가 되겠죠. 얘는 안녕이 되고요. 9가 남습니다. 9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되시죠? 자, 얘 계산해 주니까 1입니까? 1 플러스 9k가 0이 되면은 k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로 가시면 되겠죠. 자,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자, 정리해 주시면은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자, 2,3을 지나는 원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4y 자, k자리에 마이너스 9분의 1 집어넣고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제로, 그죠? 요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분배로 정리를 좀 할게요. 분배로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은 자 90 곱해버립시다. 분모가 생기니까요. 자 9 곱해주면은 9x제곱 플러스 자 9y제곱 마이너스 49 36y 자 여기다 9 곱해주면은 자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1 남죠. 여기다 9 곱해주니까 마이너스가 자 분배를 가야 된다. 즉 보를 바꿔주면 된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 요렇게 그죠? 이꼴 제로. 좋습니다. 자 얘 두 개 계산해 주니까요. 8x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렇게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8y제곱이 되고요. 나머지 따로 쓸게요. 마이너스 36y x 먼저 적읍시다. 네, 플러스 2x 자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이꼴 제로 그죠? 자 양변을 8로 나눠 버릴게요. 자 8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자 요렇게 그러면은 자 조금만 내립시다. 자 요거 약분되고요. x제곱 자 요거 약분되고요. y제곱 자 요거 2 1은 2 2 4 8이 되어서 4분의 1 x 그죠? 자 8 자 4 2 8 4 9 36이죠. 여기 y가 있다 그죠? 예.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y 되겠네. 자 8분의 0은 어차피 0이죠. 예, 요렇게 자 요래 정리하시면은 얘가 바로 자 예,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다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원과 직선은 이렇게 안 만날 수 있죠. 또는 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 이렇게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접한다.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좀 내릴게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판별식 먼저 뭐 해볼게. 자, 이 원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제로라고 볼게요. 이 원 방정식이. 자,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요. x 플러스 y 이꼴 자, y 이꼴 자,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거 두 개 뭐 해주면 돼요? 연립 풀어주면 되죠. 연립 풀어주면은 교점의 좌표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연립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가감법이 있고 대입법이 있어요. 자, 대입법으로 자 y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줄 겁니다. 여기다가 y자리 집어넣어 주면은 x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와요?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인데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이게 잡았으니까 자 x 플러스 이퀄 0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다시 자, 이 원의 방정식과 자, 이 직선을 연립 풀어주면 교점이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교점의 좌표, 교점 x좌표 나오는 거예요. 그럼 y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이 여기에서 x의 값이 교점의 x좌표가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만나지가 않잖아. 그럼 여기서 교점의 x좌표가 안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실근이 안 생겨야 돼. 그 말은 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 d가 0보다 작아지면은 실근이 안 생기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만나지 않는 요 그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자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연립을 풉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나와요? 한 개가 나오죠. 교점의 x좌표가 한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판별 d가 제로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제로가 되면은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은 교점의 x좌표가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 몇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줘야 돼. 그 말은 판별 d가 0보다 커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요거 한 개 하고요. 요번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요걸로도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져줄 수가 있거든. 자, 요 그림으로 계속 볼게요. 자, 원의 방정식을 줬으니까 자, 요 점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원의 중심.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줍니다. y = axb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거리 구할 수 있죠. 원과 직선 사이 거리, 요 거리 구할 수 있죠. 자, 요 거리를 보통 d라고 많이 둡니다. 그리고 요 거리를 r,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많이 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d하고 r 중에서 d가 r보다 더 커지면은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자, 요 접선이죠. 접선에 수선을 그어주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 이게 접선이고요. 접점까지 반지름을 그어주면 얘는 무조건 직각이에요. 자, 얘도 중3 때 배우셨고요. 자,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두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d와 r이 같아지면은 접하는 거예요. 원과 직선이. 자, 그리고 자,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 보면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통 d라고 많이 잡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 r이라고 이렇게 뒀을 때 자,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d하고 r 중에서 r이 더 커지면 돼요. 즉 d가 더 작아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자, 푸는 방법은 판별식을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여기가 판별식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용해 주면은 이렇게 돼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자,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은 얘를 많이 써요. 요게 좀 편해요, 해보면은. 요게 좀 편하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산이 요거 해보면은 좀 많이 편하거든요, 위에 거보다는. 네. 자, 여기까지 자, 내용들이었고, 자, 문제 하나 볼게요. 1108번. 자, 원 O와 직선 L이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자,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자, 답은 세 가지입니다.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세 개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판별식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y 반대로 넘어가주면은 플러스 y는 x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러면 얘를 y 자리에 대입합니다. 자, x제곱 플러스, 자, y 자리에 x 플러스 30을 넣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 이항시켜주면은 마이너스 36 이꼴 제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요거 정리해주면은 x제곱, x제곱, 자, 2x제곱. 자, 2에 비해주니까 6x가 되고요. 자, 얘 제곱해주니까 9가 되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36 해주면은 마이너스 27 이꼴 제로가 돼요. 자, 여기서 판별식을 쓴다는 얘기죠. 판별식. 자, B'은 얼마가 되냐면은 3이 됩니다. 자, 여기다 2분의 1 곱했는 게 B'이니까 4분의 뒤로 갈게요. 자, B'의 제곱 9 마이너스 A입니다.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27. 자,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딱 봐도 뭐예요? 양수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연립했으니까 교점의 x,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이 교점의 x좌표인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연립 풀었는 게 요건데 여기에서 x의 값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데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답은요 뭐예요? 서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요. 자, 뭐다? 1108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1109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요. 자, 요거를 자, 이항을 시키자. 뭐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해도 되고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자,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 자리에 2y 플러스 1의 제곱. 자, 여기가 2y 플러스 1. 그죠? 자, 요거를 일단은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겁니다. 자, 요거 제곱해 주니까요. 제곱이 있으니까 얘도 제곱이죠. 자, 4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그죠?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자, 판별식을 쓰는 것보다 자, 그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y제곱 5이고요. 자, 플러스 4에 자, 2y 플러스 1 뒤에는 따라 씁시다.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꼴 0. 그죠? 이거 전개해야지. 요래 전개해 주니까 8y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얘를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자, 요 계산해 주면은 5y제곱. 그 다음에 자, 요렇게 계산해 주면은 12y 마이너스 2y 10y. 자, 요렇게 계산해 주면은 3개 계산해 주면은 플러스 9 이꼴 제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판별식 쓰는 거죠. 자, B'은 자, 얘에다가 2분의 1 곱했는 거니까 5가 되죠. 자, 4분의 뒤로 갈게요. B' 제곱 25 마이너스 H입니다. 요렇게 곱해주니까 45가 돼요. 자, 계산하지 마시고 얘는 0보다 작은 거 눈으로 봐도 알겠죠. 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원과 그 다음에 직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봤을 때 자, 그럼 얘를 연립해서 풀었잖아. 그치? 여기에서 판별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실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점의 y좌표가 없다는 얘기죠.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돼야지 교점의 y좌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뭐다?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자, 1109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앞에서 제가 설명 같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D하고 R 구해주면 돼요. 아니, 처음이니까 그래도 그지? 자, 그래도 그림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자, 원의 중심 우리 빨리 구할 수 있죠?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이었으니까 1, 얘가 제로가 되는 y의 값이 2가 되겠죠.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 세웠는 거니까 5가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원의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요. 즉 1,2와 2x-y 플러스 5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D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자, x, y 계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에 x자리 1대입, y자리 2대입. 그러면 얘가 보자. 2하고 마이너스 안녕이 되고 5가 남네. 그죠? 그러면 루트 5분의 5의 절대값은 5가 되고요. 루트 5씩 곱해주면 5분의 5 루트 5가 되고 약분을 해서 루트 5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D의 값이 루트 5란 얘기예요. 오케이. 반지름이 5란 얘기고요. 반지름이 얘가 5란 얘기고 D의 값이 루트 5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자, 얘는 몇 점 자가자가입니까? 2점 자가자가의 값을 가지겠죠. 그럼 직선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지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요 거리가 루트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 거리를 D라고 둔 거고 얘 반지름이 5니까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림이. 그럼 뭐예요?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D하고 R 중에서 누가 더 크다? R이 더 큰 거죠. 답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111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제대로 안 읽었어요. 자,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나와요? 2개죠. 네, 정답은 2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죠. 자, 원의 중심 볼게. 원의 중심. 자, 반에서 부호 바꿔주니까요. 반해주면은 마이너스 4 부호 바꾸니까 4, 반해주면은 3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3. 자, R제곱 구합니다. R제곱은요. 원의 중심, Y좌표, X좌표, Y좌표 각각 제곱해서 더하라 그랬죠. 얘 제곱해주니까 16, 얘 제곱해주니까 9. 더해주니까 25, 빼기 상수항 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R제곱은 얼마 나옵니까? 16이 되고 R의 값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4가 됩니다. 반지름이 4란 얘기예요. 그럼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D.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에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니까 루트 10분의 절대값에 x자리에 4 집어넣고 y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을게요. 자, 얘 계산해주면은 12, 3 빼주니까 9, 11 더해주니까 20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루트 10분의 얘가 20이잖아. 20의 절대값 20이죠. 자, 루트 10씩 곱해주니까 10분의 20 루트 10이 되고요. 자, 0 하나 약분하시고요. 그러면은 2 루트 10이 나와요. 이렇게 된 거죠. 2 루트 10. 됐죠? 그럼 원. D하고 R 중에서 누가 더 커요? D하고 R 중에서. 자, 얘는 이렇게 하자. D하고 R 중에서. 자, 얘는 루트 16으로 표현할 수 있죠. 루트 16. 이렇게 해요. 자, 얘는 R로 들어가주면요. 루트 4가 되고 곱해주니까 40이 되죠. 자, 이거는 어차피 2루트 2 맞잖아요. 4 곱하기 10이니까 4는 2의 제곱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D하고 R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D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D인데 D가 R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자. 원인데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렇게 생긴 그림 아니에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두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뒀으니까 D가 R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럼 만나지 않는 거죠. 그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답은 0개. 답은 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12번 문제인데, 자, 이거 원이죠?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부터 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2라 그랬죠. 자, 요 기울기가 2고요. 자,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5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됐죠? 좋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 문제는 일단은 요거 잠깐만 두시고요. 자, 공식으로 여러분들 하나 암기를 할 거예요. 지금 요 문제는. 동일하게.
자, 이렇게 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접선 하나 그려 주시고. 자, 요 원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 잡아 볼까요? 자, 요 원의 방정식을 제가 이렇게 잡아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잡아 볼게요. 그럼 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잖아요. 제로 콤마 제로가 되겠죠. 자, 반지름은 r이 됩니다.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직선의 기울기를 줘요. 자, 기울기를 m이라고 줄게요. 자, 그리고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자, 원 방정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주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공식으로 유도하고 그 공식을 기억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기울기가 m이니까 요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기울기가 m이니까 y 꼴 mx 플러스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b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숫자로 줄 거니까. 오케이. r과 m은 숫자로 줄 거니까 이제 b만 구하면 끝나.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0,0과 자,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뭐다? 얘를 일반형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항을 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자, mx-y 자, 플러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y 플러스 b 이꼴 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뭡니까? 반지름의 길이와 같으니까 접했잖아. r이 되겠죠. 이 거리가 r이 된다는 요걸 이용해서 어떤 식을 하나 끌어낼 거예요. 자, 루트에 자,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절대값에 x자리에 0, y자리에 0 집어넣는 거죠. 그럼 b만 남겠죠? 그 거리가 r이 되는 거죠. 양변에 루트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씩 곱할게요. 여기도 루트 이건 굳이 갈로 칠 필요 없겠네요.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씩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안정이 되죠. 결국 b의 절대값은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b의 값은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음수도 되죠. 절대값이니까 양수 되니까요. 요걸 갖다가 어디다가 아까 전에 구했던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y는 자, mx 플러스 마이너스 b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주니까 r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게 바로 원방정식. 근데 중요한 거는요. 원방정식은 이걸 기본형을 줘야 돼요. 가장 기본형. 원의 중심이 원점인 이 기본형을 줬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다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뭐 r제곱 이런 형태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 살짝 되긴 돼. 근데 여기에서는 그진 안 나오니까 문제 나온 거 있으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것도 공식으로 적용할 수 있긴 있어요. 이런 형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일반형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런 일반형 상에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표준형 상에서도 적용이 안 돼요. 언제만 적용이 돼요? 기본형. 원의 중심이 원점인 이런 형태를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봤을 때 기본형일 때만 기본형을 주고 기울기를 줬을 때 자, 우리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얘다란 얘기예요. 자, 외울 때는 요렇게 기억합시다. 자, 기본형인 원의 방정식을 주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줘요.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기울기가 m이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m이니까 당연히 m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거 하나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한 개 더 나오죠. 어디서 하나 나와요? 기울기가 m인 게 여기다 하나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요까지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지? 자, 그리고 r을 두 번 쓴다는 느낌으로 가세요. r이죠. r 좀 큰 r입니다. 그 다음에 뭐 쓰시면 돼요? m제곱 플러스 1까지 외웁시다. 주어진 게 m이니까요. 그죠? 기울기 줬으니까 m이라고 기억하시고 m제곱 플러스 1. y꼴 mx 플러스 마이너스 rr m제곱 플러스 1.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제 바로 갈게. 자, 요거 원의 중심이 원점인 기본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울기가 2죠. 자,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된다? y꼴 기울기가 2니까 당연히 이 접선의 방식 기울기가 2니까
그리고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2x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 더 생기죠.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죠. R이 얼마입니까? 5라 그러지 말고. R이 얼마예요? 루트 5죠. 오케이? 이건 R 제곱짜리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조심하세요, 이거. 자, R, M제곱 플러스 1. M제곱 해주니까요, 4. 그다 1 더해주니까 5가 되겠죠. 그럼 Y꼴, 자,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5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1112번. 아시겠죠? 직접 구하셔도 돼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요 유도 과정 있죠? 유도 과정으로 얘를 구하셔도 돼요. 근데 유도 과정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마지막 문제죠? 요번에는 뭐 할 거냐 하면요. 이거 할 거예요. 자, 저 문제 하기 전에 자, 요거 하나 또 보고 갑시다. 자, 원이 요렇게 있고요. 자, 접선이 요렇게 하나 있다고 볼게요. 접선이 요렇게. 자, 요번에는 기울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점을 줘요. x1, y1이라는 자, 이 원에 접하는 이 선을 접선, 원과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을 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원의 방정식을 또 얘도 기본용으로 주셔야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이 원점인 자 이런 기본용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용 안 되면 공식 못 써요. 지금 공식 유도하고 있어요. 자, 원의 중심은 0,0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r이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도 이렇게 하나 꺼볼게요. 이렇게 반지름이 r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이제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숫자로 다 줄 거거든. 기울기만 만약에 구할 수만 있다면은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아니까요? 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반지름을 그었을 때 얘가 수직이라고 우리가 중3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 구해볼게.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x1에서 0 빼주면 되죠? x1분의 y1에서 0 빼주니까 y1이 됩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얘란 얘기고 수직관계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치에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 자, 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끝났죠? 왜요? 기울기 알고 지난 점 알잖아요. y 마이너스 y1이 자 이렇게 되고 자 기울기가 얘죠? 마이너스 y1분의 x1 갈로 x 마이너스 x1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해되죠? 자, 요거를 좀 정리할게요. 자, y-y1은 자, 요거 넘어가 주니까 분배 가주는 거죠. 마이너스 y1분의 x1, x가 되고요. 자, 요렇게 분배하고 요렇게 분배 가주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y1분의 요래 곱해주니까 x1 곱하기 x1이니까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요 상태에서 양변에 y1씩 곱할 거예요. 여기다 y1 곱해주면 y 곱하기 y1 마이너스 여기다 y1 곱해주면 y1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다 y1 곱해주니까 약분되고 마이너스 x1 x가 되고요. 자, 여기다 y1 곱해주면 약분되고 x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x1 x 그죠? 얘가 플러스 y 곱하기 y1. 자, 얘가 반대로 넘어가주면요. x1의 제곱 그대로 쓰시고 넘어가니까 부호 바뀌어야 되죠.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죠? 자, x자리에 x1 집어넣어주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이 y자리에 y1 집어넣어주니까 y1의 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결국 얘는 누가 같냐면은 r제곱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 탄생해. x1 x 플러스 y1 y는 자 요게 r제곱과 같죠? 요 식에 의해서 r제곱.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공식이 자 요 공식이 됩니다. 아까 전에 뭐 줬어요? 자 원의 방정식을 자 기본형을 주고 기울기를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기울기를 줬을 때. 자, 요번에는 자,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접점을 줘요. 네, 접점을 줬을 때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외울 때 봐봐. 외우는 거를 자, 이렇게 기억하자. 제가 유도해 드린 거고. 자, 기억할 때는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여기가 원이 있고요. 접선. 자, 여기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줘야 된다 했죠. 공식이 r제곱. 그 다음에 요 직선에 지나는 점 여기 하나 줘요. 접점을 준다는 얘기죠. x1, y1을 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이겁니다. 자, 공식으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요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x제곱이라 하는 건 x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죠. y제곱이라 하는 거는 y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죠. 그게 r제곱이에요. 같은 식 맞죠? 그런 다음에 접점의 x좌표를 x 앞에 하나 대입해 주면 돼요. x1, x. 접점의 y좌표를 둘 중에 아무 y자리에 대입해 주면 돼요. y1, y는 r제곱. 이렇게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적용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원 기본형 확인되셨어요? 기본형 확인되죠? 이 원 위에 1,√3 이 원 위에 예를 들어서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접점을 줬죠. 예, 원과 만나는 접점을 줬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요 기본형을 x제곱이라 하는 거는 x 곱하기 x y제곱은yy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요. 같은 식 맞죠? 그 다음에 얘를 x자리에 대입, 얘를 y자리에 대입하는 겁니다. 1x니까요. 그러면 x 플러스 자 여기다가 루트 3 집어넣으니까 루트 3 y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돼요. 엄청 편하죠. 공식을 안다면은. 공식을 모른다면은 직접 이렇게 푸시면은 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